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동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종기입니다. 오늘은 영동군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후보 세 분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8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의 후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무소속 정일택 후보입니다. 기호 4번 정일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으며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82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또한 토론에서 주어지는 모든 의제는 영동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0분 동안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CJB 청주방송 네이버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발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유권자에게 드리는 인사와 더불어서 출마 이유와 포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 군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영동군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큰 영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동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영동군 미래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베리를 건설하겠습니다. 영동군 세 곳에 지어질 스마트팜 농장은 영동의 100년 먹거리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많은 농민 기업가를 양산해낼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원 확대와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하여 영동 경제의 발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셋째, 영동읍 내 군민생활 스포츠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에 군민 목욕시설과 엄마들이 쉼터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동군 모든 마을에 마을자치 개발사업비 1억을 배정하고 영동군 모든 마을에 소형 태양발전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 정영철이 군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반드시 영동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정영철은 당당한 승리로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정일택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정일택입니다. 지난 토론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당선 가능성이 보입니다. 영동은 지금 변화의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수 잘 뽑아야 군민의 삶 진짜 바뀝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있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고 농가 소득 반드시 높이겠습니다. 영동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 있게 선택합시다. 막판 역전에 성공하겠습니다. 군민들은 전임 군수가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것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꼭두각시 군수는 영동군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영동에 병원, 목욕탕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는 게 말이 됩니까? 공약이 필요합니까? 공약할 게 아니라 저는 바로 만듭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열정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영동군을 발전시킬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영동군 6만 시대로 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토론인 만큼
서로 상처 주는 네거티브를 배제하고 멋진 정책 토론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영동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석진입니다. 저는 건강한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로 영동군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먼저 과일 가공 산업을 특화시키고 물류, 유통, 마케팅 산업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의 건강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과 민간을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분야별로 신설하여 공모사업 유치와 함께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과 법정 문화도시 유치, 영동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상품 산림 명품화 정책으로 문화, 관광, 예술, 산림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발전시키는 영동군의 내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사람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저 윤석진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군수 후보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공약 발표에 앞서서 세 분 후보에게 사회자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씩 하시면 됩니다. 탄소 중립이 범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인 양수발전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9년 영동군은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대규모 고용 창출을 비롯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수발전소가 영동군의 지역 발전과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의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먼저 무소속 정일택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양수발전소는 사업비 1조 1천억 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단위의 에너지 수급을 위한 사업이므로 군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선 다른 7개 지역도 발전소 건설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망대만으로 관광객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는 상류댐, 상촌면과 하류댐의 양강면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류댐 인근에 전망대와 캠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하류댐, 양강면에는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영동 과일을 활용한 카페 거리를 조성하고 생태 체험 놀이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댐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댐이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고 찾아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안에 사람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동군을 위한 개발이 되도록 세심히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한수원이 추진 중인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영동 양수발전소는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며 향후 영동군 문화관광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동군에서는 개발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관광자원 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 최종보고회의 자료를 보자면 여전히 토목, 건설,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땅 파고 새말뚝 박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영동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민 편의성과 방문객의 접근성,
관광 인프라 확장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물과 별, 산과 바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영동군의 관광 명소로 성장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중단 없는 영동 발전을 위하여 저희 영동군 양수발전소 주변에는 첫째, 충북을 대표하는 산림 관광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노레일, 하늘자전거, 힐링공원, 캠핑장, 치유이숲 등 관광 사업을 추진하여 제 공약 사업인 체리형, 힐링형 관광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성장 촉진형 마을을 조성합니다. 자연 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시설 및 공간을 구성하여 은퇴를 앞둔 귀농 귀촌의 꿈을 갖고 있는 이주민들 유입과 현지 주민분들의 마음을 모두 생각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는 침체되어 있는 영동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영동의 향후 10년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전임 군수가 8년간 토목사업만 했다고 일부 주장하지만 전임 군수님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얼마나 힘쓰셨는지 군민 여러분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 정영철 중단 없는 영동 발전을 위해 양수발전소라는 큰 토목공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질문 양수발전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세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분 30초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 주요 산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농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농업혁신과제 수행을 통해 현재 1,000억 원대의 농업 예산을 2,000억 원대로 증대시키고 영동군의 농업을 친환경 농업, 스마트 농업으로 진화하고 과일 가공산업을 지원 육성하여 생산 농가와 더불어 가공, 유통, 마케팅 업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산업 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영동의 농업 경쟁 증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는 구조의 유기적 생산업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 윤석진은 중소단위 유리온실 연동형 하우스를 권역별로 분산 보급하여 생산력을 보강하고 영동에서 생산된 과일과 농산물을 가공부터 냉장 보관, 포장, 유통까지 처리하는 농산물 원패스 마케팅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자체 수급을 통해 농산물은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다양한 산업구조의 종사자에게 고르게 소득이 분배되는 상호보완적 구조의 산업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잘 키우고 열심히 만들어만 주십시오. 저 윤석진이 제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농업 예산 1,500억으로 증액하고 농업인 참여 농업 예산 편성제를 제도화하고 농업인 월급제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시설 마련하여 농촌 일손 부족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경영 안전자금 확대 등 많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수익 증대 방안으로 농업 부분 제1공약으로 전국 최대의 스마트팜 농장을
영동군에 건설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스마트팜이 성공하면 우리 영동군의 농업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양복 입고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농업인들이 영동 경제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동의 젊은이들이 이제 스마트 농사에 뛰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영동군의 젊은 농부들이 우리 영동의 농업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농민 기업가라 표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업과 관련한 정책 마지막으로 무소속 정일택 후보 순서입니다. 답변 시작하십시오. 네, 저는 농가 소득을 2배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농가 조직을 규모화하고 유통 경로를 혁신해 판매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왜 영동 과일 가격을 결정합니까? 운송 물류비 아끼면 그만큼 농민 소득이 늘어납니다. 포도를 가공해 와인을 만들듯 과일을 활용한 식품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발사믹 포도 식초를 상품화하겠습니다. 현재 전량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상품화에 성공한다면 영동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농협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영동을 농업 유통산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인력 수급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영동 과일을 명품으로 만들어 농민들을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네, 영동군 농업 발전에 대한 세 분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세 분 후보들이 내세우는 대표 공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후보당 1분 30초씩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두 후보의 보충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부터 대표 공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아이가 없는 지역은 결국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영동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영동 아이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통합 안심 돌봄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목욕비와 버스비를 무료화하겠습니다. 남부 3군이 공동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영동병원 또는 영유아 지원센터 내 소아과를 신설하겠습니다. 공연, 전시, 영화 등 어린이들이 청소년 문화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아픈 아이 돌봄센터와 장난감 대여 서비스, 놀이선생님 출장 등 많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소아과 신설이 제일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임기 내에 반드시 소아과만은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이가 행복한 영동, 정영철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일택 후보께서 정영철 후보에게 이와 관련한 공약 검증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아이가 행복한 그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영동에는 200명 미만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행복한 그 도시를 만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은 지난해 국비가 지원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가 공모로 된 적이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만 12세 아동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는 아동복지 시설입니다만 우리 영동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로 방과 후 돌봄센터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요가 있으나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군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목욕비, 버스비 무료 지원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는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답변 시간이 1분 30초인데, 예, 1분 10초 정도 쓰셨습니다. 못다한 질문은 이따가 주도권 토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진 후보가 역시 정영철 후보에게 대표 공약과 관련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영유아 부담금을 0세에서 22세까지 양육비 및 교육비로 1억 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조달이나 예산 사용 계획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제 0세에서 22세까지 양육비 및 교육비를 1억 원 상향으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조달 방법이나 예산 사용 계획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약한 내용 중에 0세에서 22세까지 1억 원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영동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약 7천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더 증액을 하여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영동군은 인구 감소로 인해 1년에 약 150여 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150여 명 정도의 태어나는 인구에 1억 원 정도의 지원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1억 원을 만드는 재원 조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동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더 증액하고 더 늘려서 안심하고 기를 수 있도록 영동군에서 책임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철 후보의 공약 발표 그리고 검증 질문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공약 검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정일택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우량 물류센터 유치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가 필요합니다. 청주 등 충북 북부권은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하루 만에 배송을 받지만 영동을 포함한 동남 4군 에서는 그 신속한 배송이 어렵습니다. 동남 4군에는 아직 물류센터가 없습니다. 우량 물류센터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마련 계획은 물류센터 사업자에게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충청북도와 영동군이 1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물류센터를 설립하면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는 최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아마존 11번가 그런 물류센터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영동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 그 3천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아파트가 필요할 거고 또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식당이 활성화되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커다란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정일택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진 후보께서 정일택 후보에게 검증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질문은 30초,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대표 공약인 기업 유치를 설명하시면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예로 들으시고 또 우량 스타트업 물류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신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일용직 중심의 고용 문제 등이 발생해서 건강하지 못한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셈이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마존이라든지 11번가 같은 그 물류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직접 고용 효과는 대략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간접 고용 효과가 대략 한 2,5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동에 그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물류센터를 유치한다면 현재 4만 5천 인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전입을 해서 또 영동 지역 경제에 커다란 고용 효과를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또 영동에 전입하게 되면은 그에 필요한 아파트라든지 또 그분들이 또 영동에서 그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에 커다란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정영철 후보께서 정일택 후보에게 공약 관련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질문 듣고 정일택 후보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질문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지난번 토론에서 4차 산업 기원 유치 일환으로 쿠팡 물류센터 같은 물류기지를 유치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님 혹시 옥천에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택배 물류센터가 있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옥천에 있는 거는 대규모 그런 물류센터가 아닙니다. 옥천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을 들으면 지옥의 알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영철 후보님 질문 시간을 초과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하시면 답변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 아마존이라든지 그 11번가의 물류센터는 물론 이 물류센터의 기능은 같을 수 있지만 동남 4군에는 현재 그런 물류센터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새벽 배송이나 그 당일 배송을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 지자체마다 물류센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계기로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동에는 그 전임 군수께서 만들어놓은 그 주곡 산업단지도 5만 평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지가 마련돼 있는 곳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영동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무소속 정일택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 분 중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다른 후보와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발표하십시오. 저는 오늘 영동군 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농업 정책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영민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님의 농민수당 100만 원 지급 공약에 영동군 농민수당 30만 원을 추가하여 모든 농가에게 총 130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육성하여 박스비를 50% 이상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을 돕는 농촌 인력은행을 운영하여 지긋지긋했던 인력난을 깔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영동교육을 이수한 노동자와 계절별 단기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전용 숙소에 상주하며 영동군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은행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농기계 임대뿐 아니라 농기계 운용기사를 함께 파견하여 농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기계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진을 선택하면 영동군의 많은 것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 영동시대, 영동국민 행복시대를 저 윤석진이 열겠습니다. 예. 이제 정영철 후보가 윤석진 후보에게 검증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실 차례입니다. 질문 30초,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정영철 후보 시작하시죠. 예, 윤석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관리 또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력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윤석진 후보님은 그 관리 방안과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겠습니다. 네. 우리 외국인 근로자 같은 분들은 이제 인력은행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의 협조로 우리 영동군 농업현실에 맞는 영농기술을 우리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르쳐 가지고 외국인과 계절별 단기 노동자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이제 고향 방문, 이제 사돈집 방문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 교육을 우리 센터나 기술원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활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숙소는 그 고향 동네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하면은 충분히 인력은행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일택 후보가 윤석진 후보에게 역시 공약과 관련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질문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영동군의 재정 자립도는 8%입니다. 8%로 영동군의 700여 공직자의 인건비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수당을 현재 50만 원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후보가 100만 원 공약했다고 그래서 거기다 또 30만 원을 얹어서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이게 재원 대책이 한번 세세한 재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농민수당 30만 원 재원 마련은 제가 12년간 의정활동을 해와서 우리 예산 활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일택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모적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불필요한 지출을 효율성 있게 재분배한다고 하면은 평년 예산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 지급하는 돈은 우리가 약 600가구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지급하다 보면은 약 2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재난지원, 요번에도 우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재정 자립도가 8% 해가지고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그 재정 자주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통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대표 공약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동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동군수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모든 의제는 영동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82조 2의 규정에 근거하였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의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다시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영동을 비롯한 남부 3구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설 부족도 문제지만 매년 공중보건의 수가 줄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의료 사각지대,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후보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무소속 정일택 후보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청주의료원처럼 영동의료원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시설은 예산을 마련하면 되지만 의료 인력은 정주 여건이 떨어지는 이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등 부족한 진료 과목의 개인 병원을 영동에 유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비를 지원해서 주민들이 영동읍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군의 13만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남부의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인력이 청주와 남부 권역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조성해서 남부 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소속 정일택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동구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 공급이 절실합니다.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의료시설 유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늘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증외상센터 닥터 헬기 이착륙장을 만들어서 긴급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보건소와 외부 대형 의료기관 등의 연계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의 중대형 병원들과 MOU를 체결하여 조금이나마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심신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두루 살피겠습니다. 저 윤석진이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께도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이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의지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의 3차 종합병원을 유지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수준 높은 진료를 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저도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싶지만 현실적 환경은 받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지키지 못할 공약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병의 경증에 따라 우리 영동에서 치료할 수 있는 사안은 영동에서 위중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가야 하거나 사설 앰뷸런스 이용 시 부담스러우신 환자들을 위해 영동군에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도와드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영동군에서 일반 승용차가 아닌 앰뷸런스 기준 대전은 약 30분, 서울은 약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의료 지원 운송 서비스를 확대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든 군민 앰뷸런스를 이용해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 맞는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의 영동군의 공공의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사회자가 공통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영동뿐만 아니라 충북의 거의 모든 시군에 해당되는 건데요. 현재 영동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4%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 그리고 의료 환경 등
고령층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때입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영동군은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영동군을 노인 친화도시로 선포하고 노후가 행복한 9988 고령 친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대대적인 효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동군 본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되던 예산을 재조정하고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먼저 천원 택시의 확대 운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의료세를 대폭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께 의료비 검사비를 일부 지원할 것이며 치매안심센터와 심신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알뜰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고 노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편히 쉬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필수품 보급을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첫째,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의료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영동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증가로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치매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요양 및 양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이 부담을 덜어 서비스 종사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노인 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업무 수당을 인상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에 비례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 교육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근 노인이 여가 선용 및 평생교육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여가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단체와 협의하여 구역별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 연결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 정일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의 11개 시군 중에서 영동군의 재정 자립도는 8%로 하위권입니다. 예산이 8%만 자체 수입으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수도권에서 가까운 청주를 비롯한 진천군, 음성군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선 덕분에 재정 자립도가 20%대입니다. 기업 유치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동에는 현재 제조업이 30여 개에 불과합니다. 영동의 농업의 강점인 영동군이 농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멸 위기인 상황에서 지속 발전이 가능하려면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 감소를 막고 농업 이외의 산업도 함께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인 복지는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공공 일자리 사업보다 회사에 고용돼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영동군의 재정 자립도를 20%로 끌어올려서 노인 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습니다. 네, 영동군수 후보 세 분의 노인 복지에 관련한 공약 그리고 의견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대체적으로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께서 앞서서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9분씩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9분씩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 아니오로 단답만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그리고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논쟁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한다는 점, 이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4차 산업 기업 유치 일환으로 쿠팡 물류센터 같은 물류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일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은 혹시 옥천에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택배 물류센터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유치하겠다는 그 물류센터는 그런 옥천군에 있는 그런 물류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아마존이라든지 11번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그런 물류센터는 그런 그 중소도시에 있는 그 물류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옥천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옥의 알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제가 유치하고자 하는 물류센터는 우량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옥천에 있는 물류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옥천의 물류센터는 청주, 대전, 심지어 대구에서도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온다고 하던데요. 후보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정일택 후보님이 말씀하는 쿠팡 물류센터는 이건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웬만한 청년들이 3일을 못 버티고 알바라고 합니다. 이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우리 영동군에 있어봐야 우리 영동 젊은이에게도 영동 발전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영동은 현재 소멸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고 또 인구가 매년 500명 이상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량 물류센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윤석진 후보의 공약 중 자치행정 부분에서 인재 선발 오지전 실시를 공약했습니다. 무슨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 인재를 선발하는 것 같은데 뛰어난 공무원을 오지전을 통해 선발하는 것입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동군 출신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타지에 나가 있는 우수한 인력을 영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들어서 저희가 이제 토목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는 한양대학교 출신들이 많고 도청만 해도 충북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가 있는 지역 인재를 데리고 와서 원만하게 예산을 따오든지 하는 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진 후보에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진 후보께서는 당시에 영동군 전방기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지난 8대 의장이 낙제점이라는 기사가 2020년 7월자 중부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8년 개원 후 2년간 총 영동군의회 입법 건수가 달랑 1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건의 입법 건수도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잘 해갖고 오셨기 때문에 입법 건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정을 운영하면서 윤 후보는 토론에서 마치 12년 의정생활 군 의장을 말씀하시는데 윤석진 후보는 12년 동안 5분 발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를 않아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우리 군의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누가 되지 않게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살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하셨는데 현재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전임 군수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하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전임 군수의 문제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왔던, 소신 있게 생각해왔던 것이 우리 인사 문제는 고가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조, 행정공무원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원탁협의체에서 상생 토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임 군수가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윤석진 후보의 공약 중 대학 진학을 위한 전담시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무엇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육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때마다 진학 상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대전 주말마다 우리 학부모들이 대전으로 나가서 진학 상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스템을 서울에 계신 유명 강사나 그걸 기능 제보를 받아가지고 영동에서 주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사업입니다. 다시 정일택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이 기본 산업이 농업이고 이런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일택 후보의 농업 살리기 공약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영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해서 그리고 APC를 유치해서 영동이 충북 도내의 과일의 60%가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면 그걸 이제 입찰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그 입찰 수수료가 영동군의 세입으로 잡히게 할 거고 또 그동안 멀리까지 갔던 그러한 물류비를 절감한다면 결국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전국 최초로 군 단위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APC를 유치해서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 후보님은 LPG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영동읍과 양강면, 황감면에 유치하신다고 공약하셨던데 실효성이 있는 공약인지 의심이 듭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세 곳에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은 무리한 공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을 운영하려면 그만한 생산 물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PC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임 군수가 이제 APC 유치했던 것을 결국 영동에다 할 건지 황간에다 할 건지 그렇게 이제 의견 조정을 못하고 결국은 120억에 해당하는 그 예산을 반납한 그런 사례가 제가 물어본 질문은 그게 아니고 세 개를 이렇게 영동, 양강, 황감면에 유치를 하신다, 세 개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던 부분이라서 그거는 거점 유통센터입니다. 그거하고는 본질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APC의 규모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저는
그 황간 지역과 지금 영동 기- 양강 지역에 지금 영동에도 설치할 수 LPC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약 70억 정도 들여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영철 후보에게 주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정일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역시 시간은 9분이고요. 시작하십시오. 네, 정영철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대표 공약이 스마트팜, 뭐 3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세 곳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께서는 오늘은 보니까 대표 공약이 바뀌었어요. 이게 대표 공약이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마트팜 시설을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영동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소규모로 스마트팜 시험 농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에 어떤 그 장목을 선택하실 건지, 그리고 그 조성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구상하는 스마트팜 시설은 한 개수당 약 10헥타르 정도로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부지는 논이나 밭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고 산을 깎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농지 보상을 포함해 한 개수당 약 5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우스 이외에도 지열에너지, 물류 배송 시스템, 관리소 등을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나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시설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500억 중 영동군이 부담하게 되는 자금은 약 7, 8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데, 제천의 국책 사업으로 스마트팜이 영동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던 것이 제천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대략 한 17만 평방에 사업비가 5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국책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책 사업을 또 영동군에서 유치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제 경우로 보면. 그리고 스마트팜인 어떤 것을 재배하느냐면, 여기에 이제 만들었지만 토마토라든지 상추, 오이 이런 채소를 키우는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영동은 과일의 고장입니다. 스마트팜이 웬 말입니까? 그러면 과일을 접고 채소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러고 과일을 버려두고 채소 고장으로 바꿀 그런 생각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일택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상추, 오이 등 채소류도 있지만 토마토나 그런 과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의 영동의 포도, 복숭아 등 그런 과일도 충분히 그 속에서 재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농업을 좀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셔야겠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선관위가 후보자의 친인척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후보께서 돈봉투를 사돈이 돌렸다고 하는데 A씨가 후보님이 사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A씨라니요? 아니,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A씨로 나와 있습니다. A씨라는 표현은 후보자를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돈 혹은 친인척이 고발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실 수 있습니까? 후보님 가족 아닙니까? 회피하실 생각 마시고 영동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돈이 그랬다는 건 제가 인정한 상황이고요. 사돈은 가족이 아닙니다. 남입니다. 아니, 우리 정일택 후보님은 사돈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통제 속에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퇴한다니 법적인 문제 아닙니까?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난번 토론에서도 역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법적 책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는 후보를 검증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겁박하시는 겁니까? 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토론에서 영동 축협이 보은 옥천 축협과 합병됐는데 전임 조합장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임 조합장과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 거짓말 하셨습니다. 누가 집행했습니까? 후보님 아닙니까? 지난 토론회에서도 축사, 환경 문제를 환경과에 문의하라고 하셨는데 책임을 공무원한테 돌리는 겁니까? 말씀해 한 주십시오. 가지씩 물어봐 주십시오. 축협 문제입니까? 우리 농장의 분뇨 처리의 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 합병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계약은 전임 조합장이 했고 집행은 후보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새로운 공약보다는 전임 군수의 사업을 이어가실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집행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실 생각입니까? 정일택 후보님이 전임 조합장한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물어보신 거 맞습니까? 아니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해서 그러던가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아이 그럼요. 제가 그 분명히 전화 통화로 확인했고 그 동안에 옥천 영동 그 축협이 보은 축협과 합병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까? 몇 명이나 일자리를 그만뒀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합장 재직 시에는 옥천 영동 두 개의 군이 합쳐진 조합이었습니다. 제가 그 뼈아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지금의 보은 옥천 영동 축협이라는 우량 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윤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 사업이 산으로 가도록 두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동군에서 우리 의회를,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 사업은 영동군의 100년 먹거리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 까지 2,67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이런 그 사업인데 민자 사업을 91만 평방 정도의 이제 골프장하고 호텔을 100실 정도를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100년 먹거리가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후보님께 말씀을 여쭙습니다. 저희가 우리한테 보고받은 걸로 이제 군의회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관광 인프라로 영동을 찾아오는 관광 인프라로 인해서 100년 먹거리 사업을 충당한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8홀 정도의 골프장 건설은 지금 설계리에 조성되려고 하는 27홀 골프장이 조성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 사업은 정말 앞으로 많은 보완, 발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 구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제 전임 군수님께서 잘 하신 것은 계승 발전하고 또 추가로 잘못된 부분은 이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농특산품의 명품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판매 자체를 우리 농민들께서 키워만 주시면은 가공 선별 및 해가지고 최우수 제품으로 판별을 해가지고 우리 납품을 해서 최고가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예, 적어도 농특산품의 명품화 전략이라고 하면 고부가가치 그런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포도를 이용한 발사믹 포도식초, 그것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택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께도 9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지난 토론회에서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답변을 못 들은 내용이 있어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영철 후보님은 현수막에 대통령 사진과 함께 예산 확보하겠다는 문구가 있어서 집권당과
지자체 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정일택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로 예산 흐름을 잘 아실 텐데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지자체 본예산이 쉽게 증감하거나 공모사업을 일방적으로 선정해주거나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에서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지만이 그것이 기재부로 가게 되고, 기재부에서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 이런 걸 정밀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사진 찍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농업 예산 2천억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서 2천억 원을 보강할 것인지 정영철 후보님께 물어보았는데, 보통 본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분야에서 삭감해서 보강하나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본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그 재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역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정영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정리하고 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기자회견과 함께 저를 검찰에 고발하셨습니다. 제가 표현했던 중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사실을 왜곡했다면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19일 선거 첫째 날 영동 국민께 보내신 카드 문자에서 악의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금권 선거 돈봉투 등의 표현으로 저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22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의 경력은 상색이 높고 굳이 저는 36년 양돈업자라고 적어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그럼 36년 양돈업자 아닙니까? 양돈업자라는 표현 자체도 비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나 글 중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금권 선거 돈봉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양돈업자 36년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후보자님께서 후보자 명의를 22일자 연합신문 기자 내용입니다.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윤석진 후보님도 장인 장모 계시죠? 네. 장인 그건 장모님 제가 질문에만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주도권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정확하게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금권 선거 돈봉투라는 표현으로 카드 문자 보내셨고 양돈업자라고 36년 양돈업자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 발송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님. 후보님께서는 농업 예산 1,500원으로 증액을 공약하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목적성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500억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우리 영동군의 농업 예산은 1,017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1,500억은 4년 임기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 수치이고요. 그것을 고르게 배분하여 농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팜은 좋은 기술이지만 문제점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우리 농민들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당진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설 미비 및 관리 문제로 시작해서 피해를 주더니 최근에는 농업용수 필터마저 말썽을 일으키면서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말라 죽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상당한 기술 수준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서 3만 평 규모짜리 세 곳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곳에 약 500억씩 들어가는 것을 세 곳이면은 약 1,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확한 수치로서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해서 파이프로 만들고 경량 철골로 만들고 유리온실로 만들고 하는 금액은 평당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준비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정양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우리 동네마다 마을마다 1억씩 사업비를 준다고 토론장에서도 지금도 말씀하셨고 유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어떻게 어디서 갖고 올 것이며 예산 사용 계획 어떻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도 마을 사업비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동 관내에 232개 행정부락이 있습니다. 232억 정도 되겠죠. 그것을 4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 민자사업과 시설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32억이라는 것은 우리 1년 영동군 예산으로 봤을 때 30억 정도밖에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부 3군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 생각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동군은 현재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1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남부 상군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 다시 정일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 공약에서 기업이 유치되면 기업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후보님께서 말씀한 대로 1,000억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면 권고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호 어떤 관계가 유지돼야 할까요? 그 대규모로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충북도 그리고 이제 영동군에서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되는 기업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그럴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제가 봤을 때 우리 행정의 시각으로만 만들어진 공약 같고 또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주민들과도 이제 그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은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세 분의 주도권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영동군 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세 분의 후보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1분 30초입니다. 끝인사는 무소속 정일택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영동 군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과일 고장에 채소 키우는 스마트팜이 웬 말입니까? 돈 봉투로 표 얻고 군수되면 이제 영동 미래는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영동군 소멸합니다. 기업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 여러분, 도매시장 만들고 유통 혁신하면 자녀들 뒷바라지 걱정 없어집니다.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이 아닙니다. 저는 능력 있고 준비된 후보입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마존과 11번과 같은 물류센터를 유치합니다. 일자리 3,000개 만듭니다. 농가소득 2배로 자신 있습니다. 기호 4번 정일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시면 영동군이 바뀝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진 후보의 끝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동군민 여러분, 오늘로써 투표 전 마지막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미래 영동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저 윤석진은 임기 내 농업예산 2천억 시대를 열고 농가당, 농민수당 130만 원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스비 50% 보조, 농기계 영농지원단 운영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인력은행을 제안했습니다. 1억 이상 소득농가 3,000세대 육성과 함께 농협회의소 신설, APC 신설, 유기적 과일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임기 내 교육 예산을 200억 원으로 증대하여 교육 전담기구 및 24시간 영유아 청소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질 높은 의료 복지 시스템 제공과 어르신들의 복지, 교통,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친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군수 한 명만 제대로 뽑아도 우리 영동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대한민국 영동시대, 영동국민 행복시대, 윤석진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의 순서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영동 군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기호 2번 정영철은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통해 저희 정책과 소신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직은 조금 미흡하고 토론도 어설프지만 제 마음만은 우리 영동을 향해 뜨겁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강력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기재기회를 켜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해준 국민들만 바라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동군도 선거 후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다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영동군이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영동군민 여러분도 한마음이 되어 영동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국민의힘 기호 2번 정영철, 오직 영동군을 위해 끝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영철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영동군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회에 임해주신 세 분 후보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영동군수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 그리고 그들의 정치 철학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동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동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청주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후 6시 50분에는 청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